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건축법 해설 시즌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4회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의 굴착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해설을 4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4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 굴착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해설 54회 시간인데요.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건축법 4장 41조에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굴착, 그러니까 토지의 굴착이나 절토, 매립 또는 성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관련된 내용에서의 주체는 공사 시공자가 이러한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 중에 비탈면이 붕괴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위험 발생의 방지, 또 환경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건축과 토목 이렇게 나눠졌을 때 토지를 굴착하는 것, 또 절토, 매립, 성토, 이 부분은 사실 토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건축법에서 토지 굴착과 이러한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공사 시공자 같은 경우는 위험 발생의 방지라든가 환경 보존, 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게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축법에서 분명하게 게시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지에 관련된 공사나 굴착을 할 때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행규칙에 보시면 26조에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가 건축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건축법에서 말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하에 묻은 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그리고 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 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토지 굴착 행위를 할 때에 민감한 것들이 이런 수도관이나 하수관, 가스관 같은 부분인데요. 종종 이러한 뉴스를 보면은 이런 공사를 할 때에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하수도관이 파열돼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아주 위험한 게 가스관이죠. 가스관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공사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케이블 같은 부분도 최근에 그 KT 케이블 라인이 화재가 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토지 굴착 부분에서는 그 지작물이 어떻게 묻혀져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2019년도에 도시가스 사고의 유형별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붉게 칠한 부분이 바로 굴착 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고 유형을 다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항목이 바로 굴착 공사 때문에 도시가스 사고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철거라든가 이 내용은 상당히 보완됐습니다만은 도시가스 사고는 화재와 또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굴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보시면은 19년에 이 도시가스 사고 현황이 아주 많이 나와 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나 집안의 구조 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가 되는데요. 사실 이 기초라든가 또 집안의 구조 내력의 약화를 방지하는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매우 조심 있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러한 큰 경사지라든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토지가 붕괴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위해 방지 시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토류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보완 조치를 하고 거기에 흙을 매립한다든지 해서 건축물이 있고 경사지고 있고 이렇게 토류판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을 아예
매립을 해가지고 붕괴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이러한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석축이라든가 예전에 공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토지 붕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사실 지하 공사가 아니더라도 토지 기초 기술사에 의한 그런 흙막이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해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시공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흙막이 설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토지를 깊이 1.5m 이상 굴착하는 경우, 자, 여기에서 토지에 대한 굴착 깊이가 나오는데요. 1.5m입니다. 1.5m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토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해야 된다. 1.5m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흙막이 설계를 해서 토합에 대한 안전한 구조를 설치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 조항이 뭐냐면 그 경사도가 별표 7, 즉 시행규칙의 별표 7에 의한 비율 이하이거나 주변 상황에 비추어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러한 제외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려면 이제 시행규칙 별표 7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경우, 또 주변 상황 이런 내용 보면은 사실 이제 허벌판에서 토지 깊이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사실 오픈 컷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오픈 컷으로 하는 경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주변의 영향이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흙막이 설치를 안 하고, 하지만 우리가 도심에서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는 흙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CIP 사진의 모습이죠. 저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인데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CIP 설치를 하고 토목공사라 굴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별표 7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 이하이거나 주변 상황에 의해서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흙막이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보니까요. 토질에 따른 경사도가 나옵니다. 토질에 따른 경사도.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에 토목 관련 경우, 그러니까 굴착의 깊이가 깊어지는 경우는 토질기초기술사하고 협업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하공사를 할 때 또는 집안조사를 우리가 할 때에 땅속에 묻혀있는 이 토질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토질의 성질에 따라서 지내력에 관련된 내용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 토질을 보시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센 게 바로 경암입니다. 경암이 가장 세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은 뭐 바위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좀 굴착하기가 힘든 그런 바위다. 그 다음에 연암, 그 다음에 연암이고요. 그 다음에 모래라든가 모래질 흙, 사력질 흙, 점토, 뭐 뻘이라든가 진흙 같은 내용이 되겠죠. 또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자, 우리가 연암과 모래 이 사이에 풍화토가 나오죠. 풍화토, 즉 흙인데요. 풍화토 부분도 단단한 풍화토 같은 경우는 진해력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암이나 연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굴착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되겠고, 풍화토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풍화토라든가 마사토 이런 흙 관련된 내용들은 그래도 굴착하기가 편하고, 모래라든가 이런 점토라든가 점성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한 진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토질에 따른 경사도에 따라서 흙막이를 안 해도 된다. 비율 이하인 경우죠. 자, 경암 같은 경우는 1대 0.5게 됩니다. 1대 0.5.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가 조금 있어도 흙막이를 안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래나 모래질 흙 같은 경우는 뭐 1.8, 1.2니까 모래 같은 경우는 1과 1.8이죠. 이렇게 상당히 경사가 완만한 그러한 토질 같은 경우는 흙막이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토질 상태를 보시고 경사도를 살펴보신 다음에 흙막이 설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내용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외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제 건축법 시행규칙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 부분이 아닙니다. 토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토목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건축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고 흙막이의 보강이나 적절한 배수 조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유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 집안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그러니까 이런 흙막이를 제거할 때에 주변의 흙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건축 공사를 할 때에 토공사, 즉 토목 관련된 공사에 어떤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흙막이판을 제거할 때는 아주 조심해라. 그리고 배수 조치 관련된 내용도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이 양에 보시면은 성토 부분이나 절토 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 부분에 비탈면으로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요, 여기 비탈 끝에 배수구가 있고 여기에 또 경사지 부분에 이 단 부분에서도 배수구가 있다. 여기서도 배수구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돌이라든가 콘크리트 이런 배수구를 설치를 해야만 토사가 유실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돌이라든가 콘크리트로 사용을 해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토나 절토 부분 했을 때 그 비탈면이 어떤 기울기 이하로 갔을 때는 옹벽을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배수를 위한 수로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그 비탈 면적의 5분의 1 이상의 해당 면적의 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큰 경사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절토를 해가지고 자연 경사로 경사도를 만든 경우가 있는데요. 3m를 넘는 경우에는 이 비탈면의 5분의 1의 단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단을 만들란 얘기죠. 이렇게 올라가고 단을 만들고. 그래서 이 단을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의 면적의 단을 만들어야 된다. 대부분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콘크리트 옹벽으로 이렇게 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별도의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옹벽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옹벽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경우에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이 3m마다 비탈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의 단을 쌓아야 된다. 자, 그리고 허가권자가 뭐 비탈면의 토질이라든가 경사도 등을 고려해서 붕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전 조치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 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나 잔디를 심어라.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흙이었습니다만은 이 토양의 유실 방지를 위해서 또 미관을 위해서 이런 나무라든가 잔디를 심어서 굉장히 좀 자연적인 또 친환경적인 그러한 내용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또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돌 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 블럭 격자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 블럭 격자의 구조물은요, 이렇게 콘크리트 블럭 격자에 대한 구조물을 이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토양의 유실 방지를 위하고 또 산사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를 기울기라든가 또 일정 높이의 일정 면적의 단을 이렇게 쌓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굴착이나 또 성토, 절토 이런 내용이 토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건축법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법을 보시면은 이렇게 토목과 관련된 또 흙막이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건축법 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탈면에 대한 보강 조치라든가 경사면에 대한 보강 조치 이런 내용들도 건축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토지에 관련된 굴착 이런 내용들을 하실 때
잘 살펴서 공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지 굴착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경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해설 54회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